네, 생방송의 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어수선했던 오프닝이지만 좀 여러분 기분 좋게 귀엽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되니 그래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되겠지 했지만 결국 매도세를 이기지 못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0.06% 하락했고요. 2454. 코스닥은 675포인트까지 좀 빠진 하루였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시장에서 12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월수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얼굴이 들어온 월수팀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효근 매니저였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이효근 매니저의 치아만 봐도 이효근 매니저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효근 매니저님 단독샷 들어오는 김에 오랜만에 온 소감 한마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못 잤습니다, 잠을. 왜요? 여기 온다고 마음이 설레가지고 오랜만에 그 수상 가족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또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기 오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힘드셨어요? 아니 이제 그 올만하면 이제 막 이렇게 또 일이 막 이렇게 세고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상이 약간 이제 고향 같다 그럴까? 맞죠. 네. 과거에 이제 제가 여기서 MBN 골드 처음 와서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출연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리님이 지금 왜 이렇게 수척해지셨냐? 이효근 매니저를 또 걱정하는 채팅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이효근 매니저의 활약, 맞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효근 매니저의 활약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면 이제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도 오늘 함께 했습니다. 근데 자리가 좀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보면요, 백인현 매니저가 센터.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님이 저쪽 이제 끝으로 일단 가셨는데 우승을 하셨으니까 전 박병주 매니저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진짜 어렵거든요. 12월은 좀 우승자 관점에서 보면 어떠세요? 12월 달에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한 줄 평을 먼저. 아니요, 12월 어쩔 것 같은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만 한가요? 지금 12월 달, 우리가 11월 달도 힘들었습니다. 11월 달에 어찌 보면은 이제 미국 증시는 올라가고 또 일본 증시나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에서 뭡니까? 그 앙골라 다음으로 가장 힘들었다는 그런 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장을 떠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2월 달 같은 경우는 또 산타 할아버지가 기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종목이 이랬으니까 앞으로 그럴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면 특히 이제 내년까지 바라본다면 이번 12월 달 흐름이 내년에 연초 주도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주도주를 잘 잡으면 내년 1월 달까지도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기회를 잡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위기는 기회다라고 삼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오프닝부터 박병주 매니저님을 보면서 오늘 방송에 내가 집중을 또 많이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박병주 매니저 오늘 함께 방송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효근 매니저의 자리에 위치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효근 매니저 합류로 인해서 백인현 매니저님을 센터로 저희가 위치를 바꿨거든요. 좀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제 좀 어색하긴 한데 센터에 위치한 만큼 이번 달에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드려가지고 제가 이번 달에 센터였던 만큼 1등도 함께 센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로서 월수팀을 이끌겠다 백인현 매니저였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근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어땠습니까? 오늘 뭐 시장이 그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익숙했던 종목들이 좀 계속 빠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동안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좀 잊혀졌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시황의 어떤 큰 변화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보시면 그 지금 수출주가 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고 오히려 지금 내수주, 소프트웨어, 뭐 미디어 뭐 이런 쪽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런 지금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그 좀 강했던 종목은 이제 약간 이제 속으로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소외됐던 쪽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포인트는 보통 이제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 수출주들이 보통 강세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환율 수혜주 그러면 수출주인데 예,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다른 쪽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의 큰 변화고 네. 이 변화에서 종목들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수 교체. 어떤 선수가 네. 교체가 되고 골을 넣을 수 있는지도 같이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오늘자 한 줄 평은 주도주 상실, 소형 테마주 순환매 장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원래 한 줄 평을 빛 좋은 개살구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어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한 줄 평을 바꿨는데 사실 이제 오늘 국내 증시만 보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장중에는 내내 플러스권 유지하다가 종가 기준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인 하락 종목 개수를 보면 사실 폭락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대형주들 그리고 바이오 대형주들 뭐 알테오젠과 같은 바이오 기존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하면서 코스닥 하락 종목이 1000종목이 넘어갔지만 실제 지수는 소폭 하락한 걸로 보이는데 약간 착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주도주, 뭐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반등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반등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랑 그리고 바이오 일부 종목들 상승한 거 외에는 주도주는 여전히 부재하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조선주의 반등이 꾸준히 나왔었는데 조선주도 최근에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도주가 부재한 상태에서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최근에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 그리고 뭐 다양한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소형 테마들 중에서 이제 순환매 장세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소형 테마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거의 트럼프 수혜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순환매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조금 힘든 시장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순환매를 여러분들이 선점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소형 테마들 위주로 여러분들은 지금은 방망이 짧게 잡고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연말까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주도주 실종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270개 종목이 올라갔고 200여 개 종목이 올라갔고 코스닥에서는 370여 개 종목들이 올라갔다는 것 너무 적은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주도주가 정말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오늘장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오늘 시장 평가를 그 한국 증시 산타랠리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기본으로 출발하고 있다. 이제 기본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11월 달에 보면은 네이버라는 회사가 AI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팔란티라는 회사가 거의 100%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올라갔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기본이라는 것을 왜 넣냐면 네이버가 올라갈 때 가격의 위치를 보시면 이격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올라갔습니다. 네이버가 거의 한 4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빠지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주가가 무릎을 막 통과할 때부터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갔는데 오늘 또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런 주가의 위치가 장기간에 오랫동안 빠지고 나서 네이버처럼 AI 관련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고 있는 이 회사들 오늘 보니까 카카오나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그다음에 게임주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좋았습니다. 이번 흐름은 저는 이제 내년 초까지 이런 흐름을 이어질 까 생각되는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또 주가가 오랫동안 빠지고 나서 하락이 진행되다가 멈춤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만 우리들이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리서치를 잘해서 이쪽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산타 할아버지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우리 증시의 마지막 희망 산타랠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장어주평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특이점 통해서 내일 시장 전략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보시죠.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주차장에서 주차장까지. 네, 주말간에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FSD 차기 버전 V13이 공개가 됐습니다. 테슬라 따르면 이 V13이 엔드투엔드 주행 신경망의 모든 부분을 업그레이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데이터 입력부터 최종 행동 결정까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과 운영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신경망으로 처리한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인간이 넣는 프로그래밍이 없어지고 자율주행 전 과정이 이제 AI에 맡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도 AI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이런 영향에 따라서 다양한 자율주행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자 자율주행이 일단 12월에 첫 거래일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좀 의미가 있을지 길게 봐도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사실 자율주행의 상승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테슬라가 힘을 받기 시작했는데 사실 미국은 연방 국가다 보니까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주마다 이제 주에서 규제하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주마다 허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죠.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허가를 빨리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자율주행 테마들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기 시작했고, 관련 종목들 뭐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많이 언급드렸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제가 항상 무방에서 7,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던 SOS랩도 오늘 장에서 10,000원을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의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접근을 하실 때 하드웨어적으로 접근을 할지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을 할지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하드웨어 쪽에 조금 특화된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 소프트웨어 쪽은 매출로 직접적으로 인식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하드웨어 쪽은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기업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준비한 PPT 자료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지금 자율주행에 눈 역할을 하는 게 레이더, 라이다 그리고 그렇죠. 카메라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해 드릴 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기존 레이더보다는 거의 라이다급의 레이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4D 이미징 레이더 성장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가격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차량 단가 낮게 맞춰야 되니까. 가장 가격적인 측면에서 낮은 게 카메라고요. 그리고 레이더, 라이다 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D 이미지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기존 레이더보다는 비쌉니다. 그리고 라이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무방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SOS랩 같은 경우에는 기존 라이다를 소형화시키고 단가를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자율주행에도 탑재될 정도로 단가를 굉장히 낮췄고, 지금 현재 뭐 기왕 이제 설명드린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SOS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SL이라는 자동차 헤드램프 만드는 기업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헤드램프 속에 라이다를 탑재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고요. 향후에 현대차 그룹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메라보다는 라이다랑 4D 이미징 레이더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카메라를 제가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냐면,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자율주행을 카메라 위주의 자율주행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자동차에 탑재하는 카메라를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장량 카메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쪽으로도 카메라를 동시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MC넥스나 파트론 같은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전장량 쪽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익이 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여전히 스마트폰 향 쪽으로 카메라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카메라보다는 라이다나 레이더 업체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레벨 3단계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레벨 4단계는 상용화되기 전이거든요. 근데 주요 국가별로 자율주행 시범 운행 구간을 지정하면서 생각보다 자율주행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레벨 3보다 레벨 4단계에는 카메라랑 레이더랑 라이더 탑재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요.
레벨 5단계에는 레벨 4단계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래도 가장 빨리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레이다랑 라이다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카메라보다는 라이다에 좀 집중을 해보자 백인현 매니저가 이야기해줬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크게 보자면은 자율주행에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레이다가 들어가 있는 걸 우리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소프트웨어는 볼 시기가 아직 아니라는 건가요? 소프트웨어도 같이 봐도 되죠. 사실 제가 이제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투자하기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까지는 HBM 같은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왔다면 최근에는 솔트루스나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마음 AI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뭐 카카오랑 네이버도 같이 올랐듯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향후에는 다시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겠지만 지금 당장은 매출 인식이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는 하드웨어 쪽이 조금 투자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는 네.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우리가 매출 인식 기준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더 빠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한 백인현 매니저고요. 자, 오늘 이제 이호근 매니저가 처음 왔기 때문에 바로 또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평소에 자율주행 섹터 많이 또 공략하시죠? 아니 많이는 안 했는데요. 예. 좀 이제 지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네. 건 오늘 자율주행 뭐 이렇게 좀 밑에 나와 있는 자막처럼 뭐 자율주행 네. 소프트웨어 새 버전 배포 이런 헤드라인과 동시에 올랐던 종목 보면은 네. 좀 퓨런티어만 너무 집중적으로 올라간 거 아닌가? 다른 종목들은 퓨런티어의 한 반 정도밖에 못 움직이다 보니까 네네. 오늘 뭐 퓨런티어 16%, SOS랩 9.39, 스마트레이더 7.74% 네. 이런 상승세가 온전히 오늘 좀 호재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재를 다 못 받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오늘 그 제목이 테슬라잖아요. 예. 예, 테슬라랑 지금 이제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기업이 아무래도 프론티어니까 지금 프론티어가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테슬라가 지금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급하는 거는 과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윈도우를 자기가 하나 이제 표준화 시켜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모든 그 PC가 다 여기에 통일이 되게끔 했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이 자율주행 시장을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좀 의도고요. 지금 이번에 뭐 전기차 IRA에 대해서 뭐 폐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차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행보를 봤을 때 결국 이제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시장을 잡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요 시점 물론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이제 자율주행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지금 이 자율주행을 핵심을 끌고 가는 핵심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율주행을 왜 좋게 보냐면 뭐 차트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테슬라가 다시 또 그동안 쉬었다가 지금 다시 시동을 붕붕붕 지금 켜고 있어요. 네. 다시 또 달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이든 시대 때는 그 엔비디아가 계속 시장의 중심이었다면 아마 트럼프 시대에는 계속 우리가 테슬라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테슬라에서 이제 파생되는 지금 다양한 뭐 우주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이제 자율주행도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네. 일단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백인엽 매니저하고는 저는 약간 이제 의견이 틀린 게 이제 테슬라는 좀 카메라 중심으로 좀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론티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약간 이제 가장 좀 중심이 될 수,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던가 이런 모든 면이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프론티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아까 제가 이제 지금 자율주행을 어떻게 보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신규 상장 종목과 그 다음에 지금 프론티어 그 테슬라향 밸류체인 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아까 앞에서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렸더라고요. SOS 랩이라던가 그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신규 상장인데 상당한 좀 기술력을 갖고 있죠. 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것 같고 프론티어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 자율주행을 주도하는 게 테슬라다 보니까 가장 이제 그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흐름으로 이 두 가지 신규와
테슬라 밸류체인 이 두 방향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볼 필요 없고 요 두 방향에서 종목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재밌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네. 백인현 매니저는 레이더와 라이다를 좀 강조했고 이호근 매니저는 카메라를 강조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캐스팅 보트는 또 이제 마지막 박병준 매니저가 대미를 장식해주지 않을까. 박병준 매니저님이 이제 자율주행의 투자 전략을 봤을 때 카메라도 있고요. 레이더, 라이다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은 어디를 좀 집중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딱 그 예. 구분이 될 겁니다. 예. 제가 지금 테슬라가 FSD 13.2 버전을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나왔다 그러죠.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허니잼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그 장면 캡처했는데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전을 막 배워가지고 운전을 막 할 때 그걸 생각하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유턴이죠, 유턴. 그리고 또 그런가요? 차량이 많이 있었을 때 좌회전, 특히 비보고 좌회전. 그렇죠. 그때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등이 없었을 때 파란불에 빨간 게 없어 그냥 내가 스스로 회전을 해야 될 때 그때 가장 어려운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지금 비보고 좌회전 그림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때 요거 시간이 밤 늦은 시간에 비보고 좌회전을 스스로 착착착 하는 장면이 왼쪽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장면은 뭐냐면 또 초보 운전가들이나 또 여성 운전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주차하는 거잖아요. 저도 주차할 때 뒤에 반팔을 엄청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번에 13.2 버전으로 하겠다면 자기가 막 출발해가지고 뒤에 보면은 그 뒤에가 전기 충전소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전기 충전소 하는 데까지 이제 자기가 거기다 걸어놨겠죠. 장치를 걸어놓으니까 알아서 전기 충전소 해서 좌회전해가지고 지금 주차하는 장면입니다. 야, 이거 보고 야, 우리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가 멀지 않았구나. 그럼 테슬라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뭡니까? 로봇 자율주행차거든요. 그 버전이 아마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중국과 유럽향으로 해서 내년 1분기에 자율주행차를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초전이 이 버전이 나왔지 않으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는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장치가 뭘까요? 바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카메라가 정밀하게 안내를 해야 주차를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그 종목들 올라가는 그 자율주행 관련차들 올라간 거 보면은요, 양봉을 그리면서 쭉쭉쭉 힘받아서 올라가는 종목들, 관련 종목들이 여기 관련주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뭐 현대모비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 다음 또 퓨런티어. 오늘 퓨런티어가 제일 많이 올라갔죠. 퓨런티어가 여기 관련된 카메라 센서 관련 회사입니다. 제가 가만히 또 훑어보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의 시스템의 그 자동차를 내년 1분기 때 중국과 유럽에 출시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타임라인이 정해진 겁니다. 우리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타임라인이 정해지면 거기를 향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2 버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고 또 수치면 상한가에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을 잘 다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우리 국내 관련주를 연구해서 노린다면 내년 1분기 가면 좋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채팅창에 지금 박병준 매니저님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단기로는 카메라가 아닐까요? 테슬라가 대장이니. 왜냐하면 또 박병준 매니저가 이야기한 대로 테슬라가 타임라인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에 시장과 수급이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근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종목 압축해 볼게요. 박병준 매니저님, 네. 종목 어디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제가 방금 언급드렸는데요. 퓨런티라는 회사를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회사가 방금 그 카메라에 이제 주차 후진할 때 그 다음에 비보고 좌회전 혹은 뉴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카메라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퓨런티라는 회사가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회사는 이런 보통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또 적자인데 이 회사는 연간 영업이익 70억이라는 꾸준히 내고 있는 그런 우량한 회사입니다. 네. 박병준 매니저는 그 우량한 회사를 보는데 최근에 제가 이 종목에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자, 그래프를 보면은요.
매집봉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집봉이 나오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11월 중순경에 대량 거래를 터뜨려가지고 매물대를 돌파해가지고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위에 안착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주봉에서는 이제 구름대 위에 두꺼운 구름대를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역시 주간에서도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더라도 월봉에서는 역시 윗꼬리로 여기 앞에 최소한도로 1년 정도의 매물을 소화시켜서 12월 달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론티어가 자율주행 관련주에서 좀 대장주로 가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의 선택은 피론티어였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랑 그리고 SOS 랩이 좋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카메라 쪽보다는 레이더나 라이다 더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우리 국내에서 카메라 업체는 뭐 MCNS 같은 기업들은 현대차 그룹에 이제 카메라를 공급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가가 탄력을 못 받았고요. 그쵸. 피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공정 장비 제조하는 업체인데 주요 고객사가 테슬라입니다. 맞아요. 사실 이제 카메라 쪽은 피론티어를 제외하고는 조금 안 좋다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피론티어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피론티어가 지금 현재 자율주행에서 대장주기 때문에 피론티어 여전히 좋고요. 대신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만 장착을 하게 되면 안전성 측면에서는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향후에는 라이다랑 레이더 장착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에 제가 SOS 랩이랑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가 있지만 그 다음 우리도 봐야 될 모멘텀은 라이다와 레이더입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SOS 랩 백인현 매니저가 강조했고요. 이어서 이호근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그 테슬라가 아무래도 이제 시세를 그렇죠. 좀 주도하지 않을까 네. 자율주행을 그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밸류체인이랑 뭐 연결이 돼 있는 기업이 결국은 프론티어가 아닌가 그래서 프론티어가 오늘 제일 강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신규 상장주 중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종목들 지금 백인엽 매니저님께서 얘기한 랩이라든가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종목이 좀 잘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밸류 체인이라는 측면에서 프론티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피론티어 일단은 확실히 대장으로 등극한 것 같습니다. 두 번이나 종목 강조가 됐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과세를 원래 시행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됐습니다. 25년에서 27년으로 우선 미뤄졌는데, 자, 여론의 압박이 컸다는 게 현재 주 요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일단 근데 시장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요, 가상자산 과세가 미뤄지면 이 가상화폐 시장이 마침 지금 좀 호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이때 이 뉴스가 나와서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들어가야 할 수급이 조금 더 가상화폐로 더 들어가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시장 관점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로 본다면은 또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 편승을 해야 되나 다양한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자, 박병주 매니저님, 우선 일단 오늘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호재가 일단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악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가상화폐 이제 과세를 2년 동안 유예를 한다고 하니까 주가들이 오늘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그 아침에 갭 상승을 해가지고 전부 다 하락으로 끝났어요. 유일하게 우리 기술 투자만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갤럭시 머니터리, 갤럭시 SM, 그다음에 한화투자증권 그 대부분 종목들이 아침에 가격을 올려놓고 그대로 밀렸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국장 특징이 그러거든요. 정말로 좀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쵸. 답답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도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유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과세 유예를 하게 되면 가상화폐 쪽으로 돈이 쏠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스치면 상한가에서 주력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국장의 거래에서 코스닥 종목들은 돈이 그쪽으로 안 가겠죠.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밀렸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예. 왜 저희는 가상화폐를 다루지 않거든요. 코스닥하고 종목을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냐면 과연 민주당에서 이번에 유예를 했는데 이거를 그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하지 않고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IT 그 미래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했느냐.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약간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좀 순수하게 했다면 좀 발빠르게 했어야지. 이번에 와가지고 약간 그 이제 약간 그런 동정을 보는 그런 부분들은 좀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고 봅니다. 미국에 비해서 너무나 모든 게 느려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AI 때문에 빨리빨리 우리나라 특유의 제일 빨리빨리 해야 밥도 빨리빨리 모든 게 빨리빨리인데 예. 요즘에는 좀 늦게 하는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그 조금 그래도 희망적인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가상화폐 시장이 이제 이번에 그 세금이 유예가 되면서 그쪽으로 활성화되면서 미국 그 가상화폐 관련 그 이제 코인 거래소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두나무나 업비트 그다음에 코인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국내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상장을 하거나 혹은 나스닥에 상장을 내년 정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원래 시세가 2021년에 났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숨을 죽이고 있는데 이제 그 두나무나 업비트나 그 다음에 코인원 이런 회사들이 돈을 지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많이 벌어가지고 국내 코스닥이나 거래소, 나스닥에 상장을 할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거기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또 우리 매일경제TV 시청자들한테 매우 즐거움을 줄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가상자산도 잘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쏠려서 가다 보면은 국장이 요새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또 한 요소가 되지 않는 건가 또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 뉴스와 함께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돈이 된다면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빠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가상화폐, 가상자산 시장이 너무 호조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앞서 이제 박병주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대로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좀 있는데 거기가 좀 더 빠를 수 있을지 매니저님도 OX 한번 갈라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다. 직접 비트코인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고요. 국내 관련주가 좀 나을 것 같다. 사실 오늘 같은 뉴스는 국내 관련주가 더 달려갔거든요.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OX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비트코인 다이렉트가 X였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와 이호근 매니저가 비트코인 다이렉트, 관련주 투자는 박병주 매니저만 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호근 매니저님, 비트코인 다이렉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한번 이제 크게 올랐다가 좀 쉬고 있는데, 네. 뭐 트럼프도 좀 그렇고, 지금 정책적으로 좀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갈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 주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제가 이제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이번에는 조금 갈 것 같다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항상 이제 그 달러의 이제 그 견제 수단이 금인데 이 금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요즘 이제 비트코인이 미국이 아마 이제 정책적으로 좀 밀고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조정받고 또 한번 이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그 비트코인 관련 주들이 옛날 같지 않더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쪽 그 NFT인가요? 이런 게 있을 때는 이쪽 종목들이 상당히 좀 하나의 이제 테마로서 강한 상승이 좀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박병주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이쪽 관련 이제 상장 뉴스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한번 이제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주식보다는 이 비트코인이나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니플이 핫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직접 이쪽 가상화폐 쪽에 투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뭐 주식 올라봤자 얼마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한다면 굳이 뭐 테마주를 할 필요 있겠냐. 바로 가상화폐로 직접 투자하는 게 낫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굳이 뭐 테마로 네. 가느냐. 네. 그리고 예전에 항상 NFT 불장 나올 때의 그 화력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 다른 뭐 첨언이 된다라고 하시면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의견이 같으면 바로 반대 의견 박병주 매니저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비트코인을 말씀드린 이유는 네. 사실 우리 국내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준비한 PPT 두 번째 페이지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네.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집권 이후에 11월 초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계속해서 최근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도 연일 급등하는 게 아니라 하루 급등하고 윗꼬리 달면서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단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는 우리 국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을 접근해도 되는데 우리 국내 증시가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도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향후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때 시장의 유동성이 막 풍부해졌을 때 국내 증시보다는 비트코인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면 지금보다 더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더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 의견도 궁금합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사실 비트코인이 막 1억 막 더 찍고 올라갈 때 뭐 사실 우리나라가 들어올린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 우리나라 말고도 한 80~90%의 수급은 우리나라 밖에서 나오는 것일 텐데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과세를 유예하겠다라는 호재는 우리나라만의 호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확실히 관련주들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관련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전반적 요새 분위기를 보면 대세가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고 코인을 하자라고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우리나라 관련주를 보자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그 비트코인이나 코인 관련주들이 이제 관련해서 화랑기가 2021년 2022년 초 때 그때 비하면 주가들이 많이 빠졌어요.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나무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작년에 순이익이 8천억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코인이 더 화랑기이기 때문에 더 순이익을 많이 거두겠죠. 그러면 이제 두나무가 원래는 2021년에 나스닥에 간다 안 간다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유예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가 화랑기가 되면 또 그 얘기 나올 겁니다. 나스닥으로 간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제 자기들이 안 간다고 입막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직 반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 관련주들이 주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종목들의 그래프를 보면은 주봉과 월봉, 연봉에서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 그런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런 얘기 나오면 주가가 이미 50% 올라가겠죠.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화랑기가 되고 또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키우겠다. 그러니까 너도 나 비트코인을 한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이 지금 아직 곽강을 받고 있지 않지만 네. 미리 선침하는 관점에서 지금 비트코인 그런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그래프를 바닥에서 만들어갈 때 관심을 두면 좋겠고요. 거기서 다 관심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월봉과 주봉 이런 데서 이제 조그만 이제 잔총이 세력들이 팔아먹지 않고 계속 매집하는 그래프를 선별해가지고 한다면 생각보다 좋은 수익을 거둔 종목들이 많이 보이더라.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병주 매니저님, 그렇다면 어떤 종목 가야 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제가 그래서 거기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를 보면 오늘 지금 이제 이번 달 첫 출발을 했어요. 제가 한번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를 보면 자, 이 종목이 예전에 2021년 때 13,350원을 돌파할 때 이 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두나무 지분을 약 7%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 보시면은 월봉에서 매물대를 다 뚫어놓고 지난달에는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습니다. 어디 싸움을 벌였냐면 여기 왼쪽으로 2021년에 한 4년 정도 가격을 쭉 보시면 거기가 매물대거든요. 그 매물대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윗꼬리 고기 부분을 메우려고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요거는 뭔가 우리 기술 투자에 좋은 호재가 지금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그런 신문 기사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개인 투자가들 볼 때 그런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주가는 이미 폭등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고서 앞으로 그런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종목을 사면 되는데 현재 우리 기술 투자는 그런 좋은 호재 뉴스가 나오게끔 현재 그래프가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기술 투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도 비트코인 직접 다이렉트 투자자라고 얘기했는데 대본에 보니까 종목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시장에서 한번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가장 파이팅 있게 움직이는 종목 두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네. 먼저 이제 그 두나무 지분을 5.94% 보유하고 있는 하나투자증권 좋아 보이고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하나투자증권이나 뭐 우리기술투자나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TO 토큰증권 관련해서는 미술품 토큰증권 거래를 하고 있는 K옥션이 서울옥션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K옥션, STO 관련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본 보니까 이호근 매니저님은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호근 매니저님의 질문을 좀 바꿔서 두 가지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가상자산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국장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좀 빠진 국장, 저점 매수 전략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저점 매수를 하긴 하되 그 정도, 거기서 한 30%의 비율은 가상화폐로 태워버리는 게 맞나? 이게 좀 고민되네요. 네. 아니, 제가 이제 여기 뭐 주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상화폐는 뭐 그 사실 뭐 이렇게 경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을 함부로 하기는 좀 조금 이제 조심스럽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는 일단은 이 가상화폐가 좀 더 좀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 하고 있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또 주식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여기서 굳이 뭐 가상화폐를 하라 뭐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겠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가 지금 사실 지금이 조금 어려운 시기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2025년을 준비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2025년이 되면 올해 뭐 알테오젠이 나왔듯이 그렇죠. 내년에도 또 이러한 또 하나의 또 큰 스타주가 하나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기회를 좀 잡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장이 어렵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어렵긴 합니다. 이럴 네. 때일수록 조금 우리가 템포를 천천히 가져가고 또 가상화폐 그렇다고 남들 다 좋다 하니까 막 또 덤벼들었다가는 또 네.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그 부분 또 챙겨보시고요. 시장이 어렵지만 조금 템포를 늦추고 우리가 기회도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것. 2025년을 대비하는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호근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이호근 매니저님 오랜만에 스치면상가 돌아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으로 응원의 댓글 함께 올려주고 계십니다. 은은영님께서는 와 이호근 매니저님 상한가에 오셨네요 라고 해주셨고 빵글핑님께서도 상한가 원래 좋았지만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호근 매니저님 계시니 든든하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이용님께서는 이호근 10점 만점에 10점 스상에서는 100점 만점에 100점. 네, 10배 더 커지게 또 스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도 같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열어주시죠. 자 카카오 정말 과거 국민주였던 이 카카오가 이제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 오늘 모처럼 상승하면서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슈가 있어서 상승한 건 아니고요. 자 비단 근데 오늘만 오른 건 아니고 최근 카카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바탕으로 보니까 11월 15일부터 오늘까지요. 단 3거래일을 제외하고 매일 빨간불을 켰다고 합니다. 투심이 좀 살아나는 듯 싶기도 한데 이 돌아온 탕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설득력 있는 장기 성장 동력이 부재한 상태라는 이 증권가 평가도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을 좀 보죠. 그러면 오르는 종목만 올라가다 보니까
카카오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성장 동력이 없어도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자, 이호근 매니저님. 네. 먼저 가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좀 흐름을 타긴 했어요. 물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네네. 이 물이 더 들어올지 지금 좀 노려잡고 가야 되는 타이밍일지가 네네.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카카오보다는 조금 네이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카카오도 뭐 지금 일단은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차트를 한번 이게 월봉인데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장이 어떤 이제 방향성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잡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뭐 수출주나 성장주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시장에 그 매기가 계속 집중이 됐다면, 그 반대쪽은 소외된 쪽은 또 오랫동안 그 기업의 가치보다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많이 오른 쪽은 그 기업의 가치보다 훨씬 많이 오르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번씩 이제 중간중간 시장이 변할 때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이동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카카오가 이제 그런 흐름을 좀 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뭐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카카오 자체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카카오 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을 보시면 반도체나 지금 이제 바이오는 조금 모르겠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화학, 뭐 철강,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중국하고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들은 지금 계속 약세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전체적인 시장의 지금 약세 요인인데, 그렇지만 이 주식시장 안에 유동성이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유동성은 새로운 시세를 찾죠. 그러니까 안 되는 쪽에서 빠져나와서 결국은 이제 카카오 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다. 요런,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펀더멘탈이나 이런 가치보다는 하나의 이제 기업의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의 흐름 속에서 카카오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당분간은 오늘 뭐 게임도 올랐고, 그다음에 미디어, 최근에 엔터 많이 올랐죠.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자꾸 빠진 쪽에서 자꾸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네. 오랫동안 이제 빠졌다 이제 올라오는 쪽 이쪽으로 우리도 같이 편승해서 매매를 해야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의 수익을 더 좋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를 보는 거지 뭐 예. 기업의 어떤 성장성 뭐 이런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아까 우리 네. 한 줄 평 할 때 선수 네. 교체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교체된 선수 중에 카카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죠. 오. 선수 교체에서 예. 지금 이제 뭐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엔터도 있고, 엔터는 이제 오늘 약간 이제 조정 좀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엔터도 있고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인터넷 있고, 뭐 하여튼 뭐 대체적으로 좀 내수주 있죠. 네, 내수주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뭐 채팅창에 이호근 매니저 카카오 타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와, 그럼 네이버는 이제 끝난 건가요? 막 이런 다양한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님. 근데 카카오가 사실 원래 어떤 종목들을 보면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상승이 되는데 카카오는 사실 아니거든요. 상승하고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라는 말이 된 건데 이게 지금 네이버 때문에 좀 어부지리로 올라온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카카오가 네이버 비해서 모멘텀이 부족한 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 동안 충분히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카카오를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카카오가 왜 빠졌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대주주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열사들을 계속해서 상장시키다 보니까 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최근까지 카카오 주가가 빠졌던 이유인데, 그걸 감안하고라도 충분히 많이 빠졌다. 이 부분이 일단 매수 포인트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오르면서 네이버도 최근에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 국내에서 네이버와 함께 AI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은 카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확장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를 통해서 AI 산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카카오는
네이버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AI 쪽 외에도 일론 머스크가 AI 게임 산업 쪽에 진출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내 게임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카카오 게임도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일론 머스크 이슈도 같이 부각되면서 카카오 게임도 올라왔다.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쉬어가지만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이버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우상향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카카오는 후발주자였던 만큼 아직까지 상승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월봉도 보셨겠지만 월봉 기준으로는 여전히 상승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포트에 편입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박병주 매니저님한테는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좌에 카카오 무조건 한 번씩은 다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 15만 원대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거의 반절이 돼갖고 마음 아프게 손절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카카오 이름만 봐도 좀 보기 싫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런 심리 때문에 카카오에 내가 지금 나는 절대 들어가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병주 매니저님 보셨을 때 이런 마인드는 좀 고쳐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카카오 그 지분 관계하고 최근에 카카오가 또 AI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네이버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네. 자, 거기 제가 준비한 그 지분 관계를 보시면 거기서 카카오에서 상장한 회사들이 지금 현재는 그 4개입니다. 카카오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있고 카카오 페이가 있고 카카오 뱅크가 있는데 여기서 왜 올라가냐면 먼저 카카오는 그 밑에 있는 회사를 지금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실적 전망을 보면 영업이익이 이제 그 올해 8조 1,500억, 내년 같은 경우는 8조 8천억, 그 다음에 2026년은 9조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계속 증가를 할 전망이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는 5,371억, 그래가지고 2026년 같은 경우는 8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계속 좋아지는 그런 추세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게 중요합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지금 이번에 그 이제 3분기 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역대급으로 가장 좋은 그 실적을 기록을 또 했고요. 또 그리고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2024년 12월 7일 날 신규 게임 패스 오브 엑자일이라는 신규 게임을 하고 내년에도 연속으로 5개 게임을 준비해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800억 이상, 즉 지금 이 회사들의 상장된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왜 올라가는가를 보겠습니다.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습니다. 먼저 그 카카오뱅크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를 보면은요, 자,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하락 진행형입니다. 제가 거기를 색깔을 칠해볼게요. 여기는 하락 진행을 했죠. 그래가지고 멈춤이 나왔어요. 멈춤이 나왔죠. 멈춰가지고 계속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올해 3분기 때 그 JYP 엔터테인먼트도 그 3분기 실적이 확인되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네이버도 그래요. 네이버도 2분기, 3분기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오면서 확인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카카오뱅크도 지금 3분기 때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락이 멈추고 그 다음에 멈춤이 나온다. 하락이 멈추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고 있는 카카오를 제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있나요? 제가 이거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제가 잘 다니는 미용실에서 21년 8월 달에 카카오를 17만 원 샀대. 17만 원. 그래서 내가 지금 파셔야 되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분이 모르겠어. 지금까지 들고 있나? 근데 지금 더 이상 빠질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 4만 원 쌍바닥 구간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11만 6천 원에서 15,000원입니다. 제가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실적이 이번 3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좋아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가격도 매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적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예. 카카오 관련주들이 지금 가지 않는가라고 보고요.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연기금, 투신
이 세 군데가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공이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들이 한 120만 주 샀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도 받쳐주기 때문에 카카오 3인방,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아마 내년 연초까지도 그런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금 여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세 분 OX 같이 살펴볼게요. 지금 카카오 사볼만 할까? OX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호근 매니저님, 네. 아까 계속해서 뭐 이제 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네. 것들의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워렌 버핏님께서 채팅창 올려주셨는데 네. 지금 한국에서 저런 월봉 차트 천지예요라고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답변이? 뭐 월봉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간 카카오 같은 경우가 거의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네. 산을 네. 하나 그렸잖아요. 네, 네. 아까 매니저님이 그 차트를 보면서 지금 네, 뭐 네. 자리가 매력도 있다. 그리고 좀 네. 수급이 붙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워렌 버핏님께서 네. 저런 차트 우리나라에 깔리고 깔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네, 네. 거예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매니저님이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요. 네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를 제가 한 30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주식시장은 제가 뭐 무조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많이 빠진 종목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시황하고 차트를 같이 이제 결합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흐름에 있어서 아까 게임, 그다음에 엔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저렇게 빠졌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뭐 엔터주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씩 변화 있고, 그 다음에 게임도 지금 최근에 보면 NC 소프트가 대단한 변화가 있거든요. 그거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동안 이제 지지부진했다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이 종목이 계속 안 좋으면 계속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좋던 종목,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가를 어떻게 보냐면 안 좋던 종목이 좋아질 때 그 종목이 수익률이 제일 커요. 근데 좋았던 종목이 더 좋아지는 건 별로 수익률이 안 커요. 근데 안 좋은 종목이 계속 안 좋아지면 그거는 계속 손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아까 앞에 첫 번째 유형에 속하겠죠. 네. 안 좋았던 종목이 좋아지는 기업. 그리고 많이 빠진 종목. 이런 종목은 주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요 카카오라던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요런 포인트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더 자세한 이야기, 3시간 정도의 강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또 무료 방송을 가면 좋고, 제가 좀 불안한 거는 박병주 매니저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하실 얘기가 있다라는 거는 제가 정말 짧게 대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시청자님 맞습니다. 이런 차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거기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짧게 설명드릴게요. 한 1분이면 끝납니다. 제가 카카오뱅크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요. 지금 요 부분은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려요.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하락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2차전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락이 끝나고 나서 멈춤이 나왔거든요. 멈춤이 나왔다는 건 직전 저점을 안 깨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월봉에서 양봉이 멈춤이 나오고 나서 월봉에서 양봉이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아무리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도 하락 진행할 때는 보면 안 되고요. 멈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적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월봉에서 양봉이 3개가 단봉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들어갈 만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병주 매니저의 답변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하나 좀 읽어볼게요. 은은영님께서 아까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띄워주실까요? 자, 네이버 이제 팔아야 하는지, 요즘 줄먹
줄먹이라고 하니까 줄 때 먹어야 된다 이라는 말이죠. 줄먹이라고 하니까 오래 들고 가기가 좀 겁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세 번째 특이점에서 카카오 이야기하면서 얘가 왜 이렇게 네이버랑 비교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뭔가 시원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특별한 탑5 첫 번째 종목으로 네이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소 아나운서와 함께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를 좀 같이 비교해서 저희가 지금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많은 기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 안내까지 좀 도와드릴게요. 자, 이효근 매니저님 먼저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시죠. 네, 저부터인가요? 네. 집중 안 해주시죠? 예, 저 10시 10분 이 방송 끝나자마자 오랜만에 수상에 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네, 오늘 10시 10분에 무료 방송하겠습니다. 특히 그 카카오 이쪽 관련주들 그다음에 게임 관련주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무료 방송 안내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특별한 탑5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뭐가 더 매력적일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탑5 지금 넘어갑니다.